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방송계에서 일하는 여성입니다. 몇 년 전에 같은 업계에서 종사하는 남편을 만나 약 5년간의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연을 보낸 이유는 남편이 일하는 곳에서 스태프와 바람을 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불과 6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작은 남편이 등산용품을 산 영수증을 거실 쓰레기통에 버린 걸 발견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어느 날 집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는데 거실 쓰레기통에 길게 뽑힌 영수증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버린 게 아니어서 내역을 확인하려고 봤습니다. 내역에는 남녀 등산복과 신발이었고 적립 내역의 이름이 어떤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평소 등산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여자 옷과 신발을 산 걸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은 금액의 결제액도 아니었는데 포인트 적립을 여성의 이름을 한 것도 당연히 이상했습니다. 일단 남편이 일하는 프로그램에서 스태프의 목록을 찾았습니다. 목록에 영수증에 적힌 여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하는 곳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방송계 소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지방 출장 전 현장 답사를 간다며 외박 중이었습니다. 저는 인맥을 동원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고 답사 일정이 끝난 후에 다른 분들은 집에 돌아갔지만 둘만 신불산 등반을 하겠다고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아예 대놓고 집을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출장과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매일이 외박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성병 검사지가 남편 집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일을 외박하면서 집안일은 저보고 하라고 하고 남편은 성병 검사지를 집에 흘리고 외출을 한 겁니다. 아예 대놓고 저보고 보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돌아올 생각도 없어 보였고 오히려 저한테 매일 제발 집을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참 좋을 신혼에 저는 남편의 외도를 보면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한테 더 큰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와 함께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 둘의 통화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등 온갖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법원에 열람 신청하였고 둘이 만남의 시작이 5월부터라는 것을 통화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은 매일이 모텔과 술집 결제 내역이었고 그 모텔들이 상간녀의 집 근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방 촬영을 할 때에도 방송국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자지 않고 모텔 결제를 했었습니다. 상간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봤습니다. 남편이 성병 검사를 받은 시기에 상간녀도 산부인과를 다녔습니다. 상간녀의 집 주변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주된 치료를 받은 것 같았고 그 외에도 지방 촬영을 다니면서 지방에 있는 모텔을 다녔다는 게 결제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촬영을 하러 갔을 때에는 모텔 결제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소송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간녀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본인은 유부남인 걸 몰랐었고 죄가 없으니 소송에서 빼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촬영을 할 때 촬영장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저도 같은 업종에서 일한 지만 10년이었고 남편과 공통으로 알고 지낸 지인들도 많았습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유부남인 걸 몰랐다는 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핑계였습니다. 상간녀와 통화 내역을 녹음해서 녹취록 파일로 소송 추가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은 2년이 넘게 걸렸고 그 기간 동안 간통죄도 폐지됐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남편은 제가 꽃뱀이라고 자신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결혼했다가 소송을 거는 거라고 자신은 바람핀 적이 없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결국 남편이 합의금을 제시했고 판사가 대한민국에서는 자식도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 되지 않는다며 합의금이 그것보다 많으니 받고 그만 끝내는 게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판사의 말을 듣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강통죄 폐지로 상간녀는 뻔뻔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고 오히려 저는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 죄 지은 사람이 당당하게 더 잘 살고 상처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쉬쉬하며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